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태TV의 양영태입니다. 박원순의 그 전화를 갖다가 영장을 몇 번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는 그런 게 나오니까 마치 법원으로 이게 책임이 넘어간 듯한, 안 그러고 요즘 김명수 대법원이 예? 이재명도 무죄로 하고 그것도 이상한 무죄,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는 무죄, 그 이해가 안 되는 무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TV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가 이제 어저께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날 중계방송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서설이 길든가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뭐 알듯하는 말 이렇게 꺼냈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뭐냐? 구구한 논리를 펼 때 억지로 떼어 맞힐 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재명이 나오겠구나, 무죄되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안 봤습니다. 하도 이 대법원장이 말이 길길래 에이, 보지 말자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줄 알았더니 언론에 확 모든 게 뜬 게 나왔습니다. 박원순 폰을 기각 뻔한 영장을 내니까 법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세대 통화 내역을 확인하겠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그게 꼭 그렇게 될 것인지요? 박원순 폰을 기각했다. 경찰이 성추행, 고소 유출을 이런 단어를 빼고 사망경위 수사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경위만을 내기 위해서 전화를 좀 통신 좀 감청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좀 해야 되겠다. 이 영장 좀 쳐달라 하고 부탁을 하니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왜 기각을 했겠습니까?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뭘까요? 이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해당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세대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 통화 내역하고 위치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데, 박 시장의 성추행 및 경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을 밝히는데 결정적 자료이기도 한데, 이걸 안 되고 통신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 뭐라고 딱 나오냐면요. 애당초 발부되기 어렵게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신청한 통신영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변사자, 사망경기가 타살 및 범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소명이 없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다는 거죠. 이는 이미 화장을 하고 장례까지 치른 박 전 시장 사망경위 수사를 통신영장 신청 이유로 제시하면은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분은 범죄 사실에서 뺐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출신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영장을 청구했으니 기각이 당연해 보인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들어가 있었으면 쉽게 기각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4년간 진행된 성추행 전모를 밝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3개 중 하나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날 박원순 의혹 수사팀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 TF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수사 대상은 서울시 관계자의 피해자 방임, 묵인 의혹과 2차 가해 행위로 국한돼 있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이런 전화, 이런 식의 수사, 이런 식의 영장 청구를 하면은 결국은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해서 영장의 핵심, 왜 이런 것을 이 전화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수사라든가 가해자라든가 등등 이런 수사망 앞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있을 수 있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정황을 모두 파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냥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 타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영장 청구했으니까 당연히 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신뢰감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래서 신뢰를 경찰이 이때 국민의 주의가 확 집중돼 있을 때 검찰보다 더 냉정하고 제3자적으로 깊게 수사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인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날 피해자 측 단체를 포함한 외부 인사로만 이루어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믿는 국민 있습니까? 강제조사 수단도 없는 한계가 있는 서울시가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찰과 서울시도 수사기밀 유출, 피해자 호소, 묵살 등 수사 대상이란 점에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도 서울시도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는 등 수사 대상이란 점에서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해야 공정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누굽니까? 이성윤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 또는 경찰의 수사를 맡기고 지휘할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금 별 특별한 것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원순 폰 기각 뻔한 영장을 냈다는 바로 이 보도. 소위 쇼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영장 쇼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톱 기사의 제목이었지만 저는 그 톱 기사의 제목을 안 뽑았습니다. 왜?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찰이 박원순 폰에 기각 뻔한 영장을 냈는데 기각 뻔한 영장을 냈다면 쇼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박원순 폰 기각 뻔한 영장 냈다라는 제하의 그 기사를 저는 숙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